현대명리학을 선도하는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적천수 천미를 나오는 사주 명조를 중화용신을 잣대로 비교 분석해보는 42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중화용신을 잣대로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입니다. 6월의 간목이라면은 당연히 온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난 조섭에 의해서 가을에 나무가 불을 필요할 때는 목이 가서 목화 상생을 하는 가운데 사주의 중화를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불을 먼저 찾아보니까 오화가 덩그러니 하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희신에 해당되는 간목 옆에 시간의 간목 비견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신과 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을 살펴보니까 천간의 임수가 눈에 띕니다. 임수 편인이 보입니다. 지지에서는 유금과 신금이 있고 자수가 있습니다. 이들 유금과 신금과 자수는 공이 임수의 뿌리가 됩니다. 해자축 진신 유금은 지지에서 엄기를 가진 기운이고 이 임수는 그들 오행으로부터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하나의 오행인 토는 한신으로서 원래대로라면은 이 한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화의 기운을 필요로 합니다. 가을의 토가 화의 기운을 받는다면은 어느 정도로 의미 있는 작용을 합니다. 어떤 의미 있는 작용을 하느냐? 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가을에 간목에게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작용력은 일어납니다. 물론 오화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은 기토는 음간이고 임수는 양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고 싶어도 음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무토와는 또 다른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신에 해당되는 오화는 시지에 있는 자수로부터 직접적인 좌우충을 받지는 않지만은 대운의 지지에서 자수가 온다면은 이 오화는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간도 그렇지만은 지지의 상황만을 두고 본다면은 용신과 희신이 같이 와준다든지 또는 용신과 또 다른 용신의 오행이 두 군데 이상 복수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외통수에 걸리다 보면은 사주의 중화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용신이 좌우충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시기에는 대단히 위험한 운의 환경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신에 해당되는 임수 편인이 사주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때 갑기합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갑기합이든 어떤 합이든 합을 하는 글자 중에 하나가 기구신에 해당될 때 그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이 다른 글자를 끌고 와서 합을 주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신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 주도하에 합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또 희신에 해당되는 간목조차도 자기가 주가 되어서 기토와의 합을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유념해 놓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철조는 이 사주를 어떻게 통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조의 이야기입니다. 갑신일주가 8월에 태어났는데 관살이 월령이고 경신금에 해당되는 글자가 월령에 있고 오화가 옆에 있어서 유금을 극했다. 자, 용신에 해당되는 오화가 지지에서 화극금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이 금을 화가 극을 해줄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극을 한다면은 이 유금이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한다면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생의 개념이고 화해에 도움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용신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비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임철조의 이야기는 그 오화가 옆에 붙어 있어 유금을 극하고 또 좌수가 있어서 금의 기운을 설기한다는 것은 이 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제어해주고 또 금의 기운이 물로 금생수해서 설기되는 것을 매우 좋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관을 보내고 살을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격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임철조가 부언을 하고 있습니다. 살과 인성이 상생을 하고 목은 시들고 금이 왕성하니 인성을 용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지금 임철조의 주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간은 시들고 해서 일간을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사주에서 용신이 무엇인가, 용신의 동태만 쫓고 있는 것이 한눈에 목격됩니다. 사주는 일간의 마음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소가 닭 보듯이 목은 시들고 하고 이렇게 일간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그런 문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에 연달아 합격해서 관찰사로 나갔다가 큰 벼슬을 지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6월에 간목사주가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좋지만은 그래도 연지에 오화가 있다는 것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식신상관을 쓸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간에서 병정화가 왔을 때 사실은 임수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데 그것을 또 하나인 비견이 어느 정도 수기운을 흡수해주고 병정화가 용신으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 있는 사주 구성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또 대운에서 자수가 와서 좌우충을 한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일찍이 관성은 만났지만은 임자 개축이라는 이 대운을 임철조는 이 인성을 용신으로 보고 있었고 또 현대 명리학으로 본다면은 가을의 나무 입장에서는 임계수가 와서 수생목을 하는 것은 그렇게 달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수와 함께 오고 이어서 축토가 함께 왔는 이 20년 대운은 그야말로 많이 힘든 대운이었을 걸로 보이지만은 아무래도 봉건 사회에서 벼슬을 하나 꿰찼다면은 상당 기간 또는 평생을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에 원인을 찾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에 와서 이런 비슷한 사주가 임자 개축 운을 단순한 급여 생활자가 아닌 어떤 사업을 했다면은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격국론을 위시한 다양한 사주를 통변하는 어떤 방식과 현대에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용신과 희신이 사주의 중화를 돕는 오행이라는 전제로 기구신과 한신을 가지고 사주를 통변할 때는 대단히 그 큰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들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주의 중화를 위해서 필요한 오행에 대한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항상 일간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가를 찾을 때 용신과 희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 강한 글자에 합을 해서 따라가 버린다거나 하는 이런 주장은 대단히 그 합리적이지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주를 풀어서 운을 대입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기구신운이 좋다라는 쪽으로만 결론이 나옵니다. 반대의 해석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위험한 통변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